어젯밤 이번 영상을 제작하고 있을 때 카톡과 트위터 알림이 계속 날라와 살펴보니 뜬금없는 용산 총동 윤석열의 계엄 선포, 결국 영상 제작을 멈추고 상황 파악, 계엄 선포 담화문을 보다 보니 그렇지 않아도 영상으로 제작하던 내용, 이재명 방탄을 위한 민주당의 방탄 폐악질과 예산 삭감 폐악질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라는 내용이 들어있더군요. 이번 영상은 윤석열의 계엄 담화문에도 있는 민주당이 거대 야당 권력을 이용해서 벌이고 있는 폐악질 중에서 너무나 속이 뻔히 보이는 엉터리 법안 발의에 대한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현재 이재명은 8개 사건 12개 혐의로 기소가 되어서 일주일에 5번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국힘당의 검사 출신 주진우가 지난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혐의로 2심에서 12년이 구형된 김용희 공범이라며 이재명을 추가 고발한 상황인데요. 만약 이 사건까지 기소가 된다면 이재명은 9개 사건 13개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국회의원 신분이 유지된다는 것이 너무나 어이없는 상황인데요. 거기에 더해 야당이 대표 자리까지 지킬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망신 정말 국제적으로 개망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보다 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있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민주당 국회들이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 이재명 방탄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입법하라고 입법권을 줬더니 이런 천인공노할 만행을 지금 민주당 국회들이 벌이고 있습니다. 이건 만행이라고 하기에도 너무나 부족하고 거대 야당의 폐악질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 민주당이 벌이고 있는 입법 폐악질 현황과 이재명의 재판 연관성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입니다. 이재명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 공직선거법에서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1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2심에서는 뒤집을 수 있다는 자신감 표현일까요? 아님 이미 재판부 작업이 끝났다는 것인가요? 일단 이 벌금 상향선을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려놨습니다. 여기에 더해 허위사실 공표죄와 후보자 비방죄는 아예 삭제를 하겠다고 합니다. 즉 선거에서 나오는 후보자들은 유세 과정에서 마음껏 거짓말을 해도 되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도대체 이 폐악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는데요. 거기에 더해 후보자 비방죄 삭제. 이건 선거 유세 과정 중에 거짓말로 상대 후보자를 아무리 비방하고 모함해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게끔 되는 것인데 결국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이제 모든 선거에서 거짓말이 난무하고 후보자에 대한 비방이 난무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법 왜곡 판검사 처벌법입니다. 판사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 특정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판단을 할 경우 처벌을 하겠다는 것인데 판사나 검사는 개인이 아닙니다. 각자가 하나의 독립된 국가기관입니다. 이 기관은 범법자들을 심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고 억울한 이들을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어 실행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검사와 판사들을 대상으로 한 고소고발이 난무하게 될 겁니다. 검사와 판사들은 조사를 받으러 다니느라 수사와 재판에 막대한 영향을 받을 것이 너무나 뻔하죠. 그리고 검사와 판사들은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권력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기능도 약화될 게 뻔하죠. 거기에 대해 이죄로 고소고발하겠다고 수사 과정에서 또는 재판 과정에서 협박하는 피고인들이 한둘이겠습니까? 특히 정치 기생충들. 이들의 압력에서 자유로워야 하는 것이 이 국가기관들인데 앞으로는 이들의 압력을 엄청나게 받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한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올 겁니다. 만약 이 법이 통과가 되면 공정한 수사, 공정한 재판은 영원히 없어지게 될지도 모르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런 입법을 감행하는 것은 지금 이재명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다. 검찰이 조작해서 기소하고 있다. 결국 이재명은 검사들과 판사들이 법을 왜곡해서 기소하고 있고 선고하고 있으니 억울하다. 그러니 이재명 함부로 건들지 마라 이거죠. 그런데 정말 이재명은 억울할까요?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법을 왜곡하는 판검사 처벌법이 아니라 법을 왜곡하는 여의도 정치 기생충들을 처벌할 수 있는 처벌법이 더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표적수사금지법입니다. 특정인을 겨냥한 표적수사를 금지하고 판사가 이를 의심할 경우에는 영장을 기각하도록 규정하자고 합니다. 이재명 수사를 더 이상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이 법이 통과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권력형 비리하고 부패에 관련 수사가 수시로 방해받게 될 겁니다. 그로 인해 공권력은 한없이 약해지고 권력형 비리하고 부패는 더욱 많아질 것이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네 번째는 수사기관 증거 조작 및 은닉 처벌법입니다. 수사기관이 증거를 조작하거나 은닉한 경우 무고죄로 처벌이 가능하게 하자는 법인데요. 수사기관이 증거를 조작하거나 은닉한다. 이것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쉽게 가능할까요? 이미 우리나라는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왜 이런 법을 만들려고 하는 걸까요? 이것 역시 이재명을 위한 방탄 법안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일주일에 5번 재판을 받고 있고 계속 기소를 당하는 이재명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다. 검찰이 녹취록을 짜깁기 했다. 검찰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숨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억지 주장이 제대로 먹히지 않고 있으니까 이런 법까지 만들어서 수사기관을 괴롭히면서 증거도 계속 부정하고 사사건건 트립을 잡아서 이재명 관련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악의를 가진 악법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다음으로 5번째는 검찰 수사 조작 방지법입니다. 구속된 수용자 소환 조사 금지와 조사 시 영상 녹화 의무화, 이걸 주장하고 있는데요. 조사 시 영상 녹화 의무화는 나름 일리가 있습니다. 이왕이면 중요 재판 생중계 의무화 항목도 넣으면 좋겠지만 이건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 법안의 큰 문제는 구속된 수용자 소환 조사 금지 조항입니다. 그럼 앞으로는 경찰 조사까지만 하고 바로 재판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인가? 아니면 검사들이나 검찰 수사관들이 수용시설로 직접 방문해서 조사를 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건 이재명과 크게 상관이 없는 법안이 아니냐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현재 이재명과 관련된 피의자들인 김만배, 김용, 남욱, 정영학, 유동규 등이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풀려나가고 또 구속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구속된 경험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것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고 경찰 수사와 검찰 수사 역시 차원이 다르다고 합니다. 이 법안은 바로 이 위험성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이재명 사건의 관련자들이 더 이상 검찰의 조사를 받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고 앞으로 이재명 사건과 관련해 구속이 되는 피의자들이 있다면 그들 역시 조사를 받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도라고 해석이 되는 입법인데요. 검찰에서 조사를 받다가 또 어떤 피의자가 제2의 유동규, 제3의 유동규가 되어 이재명에게 불리한 진실을 증언할 수도 있으니 아예 이런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저들의 절박함에서 나온 법안인 것입니다. 다음 6번째는 피의사실 공표 금지법입니다. 현재도 피의사실 공표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재판 전에는 금지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새로 만들겠다는 법은 공소 제기 전 공표 금지가 아닌 아예 피의사실 자체를 공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이 법으로 인해 국민의 알 권리는 철저하게 침해받을 것이고 언론의 입에는 큰 재갈이 물리게 되는 거죠. 일반 국민들은 어쨌든 언론 덕분에 파렴치한 범죄자들의 범죄를 알 수 있었던 건데 이 법이 통과되면 일단 이재명의 범죄 행위를 일반 국민들은 제대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재명의 모든 범죄 행위를 감추겠다는 겁니다. 악은 부지런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참 부지런하고 꼼꼼한 민주당입니다. 7번째 법안은 상설특검 활성화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 개정안입니다. 특검이 필요할 만큼 중대한 범죄라면 윤석열이라도 거부할 수 없을 겁니다. 현재로서는 윤석열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을 노린 것이겠지만 현재 다수당이라는 국민이 준 권력을 이용해서 내년 예산에 폐악질을 하고 있는 민주당을 봤을 때 결코 좋게 이용할 리 없을 것 같습니다. 특검을 해야 한다면 김건희뿐만 아니라 이재명 특검도 같이 해야 저들의 주장이 정당화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8번째는 검사 탄핵 추진법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검사 탄핵을 추진했다가 헌재에서 기각을 당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에 또 서울지검장을 탄핵하겠다고 나섰는데요. 물론 지금까지 검찰이 보여준 여러 악행들을 생각한다면 찬성표를 던지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의도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이재명이 기소당한 모든 것이 검찰 조작이고 검찰 탄압이고 사법살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게 민주당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재명이 저지른 범죄들의 증거들을 가지고는 검찰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 이길 수 없는 검찰을 소나기에 잡아놓고 마음대로 주물겠다는 의도라는 것인데 저는 그냥 저거들이 자기들 마음껏 헤쳐먹겠다는 속셈이 없기만 따를 뿐입니다. 그러고도 남을 건드리기는 하지만요. 9번째는 정당법을 고쳐서 지난 민주당 대표 선거에서 있었던 송영길 돈봉투 살포 사건 같은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6개월로 단축시키자는 내용입니다. 외형상으로는 현재의 공직선거법처럼 1심 6개월, 2심 3개월 이런 조항처럼 빠르게 수사를 진행하게 하려는 취지라고 하지만 재판을 6개월 내에 끝내라는 것이 아니라 돈봉투 살포 같은 범죄 행위의 공소시효를 6개월로 단축시키자는 법안입니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지난번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 관련자들은 모두 면소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진짜 어떻게 이런 폐악질을 할 수 있는 건지 정말 말문이 막힐 뿐인데요. 참담한 민주당입니다. 어쩌다 이렇게 망가졌는지 어쩌다 뇌물정당이 됐는지. 10번째는 제3자 뇌물처벌 범위를 축소하는 형법 개정안과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기소 이후에는 해당 재판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습니다. 제3자 뇌물죄는 형법 제130조의 위법성 조학 사유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서 제3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추가하자는 것인데, 이 내용은 지금 성남FC 불법 후원금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측이 주장하는 내용과 같은 것이기도 하고,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이재명은 곧바로 공소기각이 돼서 더 이상 재판을 받지 않을 수도 있게 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기소 이후에는 해당 재판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만약 이것이 실제 시행이 된다고 하면 현재 대장동 재판 관련 문서가 무려 20만 쪽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검사는 재판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다면 공판 검사가 다시 이 20만 쪽에 달하는 수사 서류를 전부 다 새로 보면서 사건 내용을 파악하고 재판에 임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재판이 더 길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도 대장동 재판에는 수사 검사가 3명에서 5명이 직접 참여하고 있고, 그 검사들도 재판을 하면서 수시로 수사 서류를 살펴보면서 한다고 하는데, 공판 검사가 이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때로 달려드는 정관 변호사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건 그냥 무죄를 선고해달라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힘있고 돈 많은 범죄자들은 무조건 무죄를 받게 된다는 것과 다름없는 상황인 거죠. 정말 욕도 아깝고 개만도 못하다고 하자니 걔한테 미안한 민주당입니다. 어떻게 이런 폐악질을 뻔뻔하게 할 수 있는지 진짜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얼마나 꼼꼼하게 폐악질을 하냐면, 우리나라 헌법은 불소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법이 개정된다면 개정된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민주당 이것들은 이것도 교묘하게 빠져나가게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바로 형법제 1조 2항을 교묘하게 이용한 건데요. 형법제 1조 2항은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을 적용한다. 이게 형법제 1조 2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어떤 법안은 소급하지 않는 것으로 어떤 법안은 소급에 대한 내용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법들이 만약 개정이 된다면 이재명은 거의 모든 범죄에 대해서 무죄가 되고 면소가 되고 공소기각이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다음 11번째 폐악질은 법관 제척과 기피 사유에 공범에게 유죄를 선고한 법관을 추가했습니다. 이것 역시 지금까지 이재명 공범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법관들을 어떻게든 피하겠다는 악의적인 법안입니다. 마지막으로 12번째 폐악질 법안은 남북교류협력법에서 지자체를 추가하는 법안입니다. 지금까지 남북교류협력법에서는 북한의 물품을 반입, 반출할 수 있는 것은 정부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자체를 강제로 넣으려고 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쌍방울 대북 송금에 대한 정당성을 만듦으로써 어떻게든 법을 피하겠다는 뻔한 꼼수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몰랐다고 합니다. 모두 이화영이 자기 모르게 벌인 일이랍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민주당이 벌인 폐악질 법안 발에 감탄이 나올 정도로 꼼꼼하지 않습니까? 악은 부지런하다. 정말 이 말이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경우도 세상을 살면서 몇 번 경험해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기는 아무런 죄가 없다는 이재명. 그런데 위에 12개 법안을 만들고 있는 이재명. 검찰이 조작했고 검찰에 무리한 기소라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폐악질을 하는지 전 이해 못하니, 혹시라도 설명 가능한 개딸이 있으면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까지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을 위해 벌인 입법 폐악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 발의된 12개의 법안 중에는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안도 있고, 더 이상 이재명에 대한 기소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는 법도 있고, 이재명을 지금의 자리에 있게 해준 송영길에 대한 보은성 법안도 있습니다. 국민들이 180석이라는 거대 야당의 권력을 이렇게 이재명이 방탄을 위해 사용하라고 준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법안, 민생과 경제를 위한 법안은 거의 발의하지도 않는 것들이 오직 이재명을 위한 방탄에 올인하고 있는 것이 현 민주당입니다. 윤석열 탄핵, 저는 때가 되면 이뤄지리라 믿고 있습니다. 어제의 비상계엄 뻘짓 때문에 더 빨라질 겁니다. 그런데 저는 윤석열 탄핵보다 먼저 민주당 해산이 급선무 같습니다. 이재명이 버티고 있는 한 국민들은 광장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누구 좋으라고 나갑니까? 죽 서서 개조하고 나옵니까? 저부터도 나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 주변에서 누가 나간다고 그러면 도시락 싸들고 나가서 말릴 겁니다. 일단 저 이재명이부터 치워야 합니다. 그래야 윤석열 탄핵도 제대로 시작된다고 봅니다. 어제 계엄 상황에서 이재명이 보여준 모습 보셨나요? 다른 국회들은 긴박하게 국회로 향하고 있는데 인스타 라이브를 켜서 방송을 했다고 합니다. 앞장서 계엄군을 막고 국민을 지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빨리 국회로 와서 계엄군을 막아달라 했답니다. 의원이 아닌 한동훈도 일개 보좌관들도 국회에 정문을 통과해 본관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혼자 담을 넘었다고 무용담을 만든 것이 이재명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여지는 이재명 표정을 보십시오. 이번 계엄령 사태로 인하여 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국민들의 민생은 더욱 어려워질 겁니다.
하지만 이재명은 해맑게 웃고 있습니다. 로또 복권을 혼자 1등이라도 당첨된 듯이 천년 묵은 재증이 일시에 뚫린 사람처럼 너무나 밝고 해맑게 웃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이재명을 그냥 둬도 괜찮을까요? 이재명은 어떻게든 반드시 치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목소리를 내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민주당이 이재명의 방탄을 위해서 어떤 폐악질 입법을 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이런 폐악질은 막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